저에겐 드라마 더 글로리와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솔직하게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다정한 시부모님과 친동생처럼 따르는 시누이는 제가 한 식구가 된다는 걸 무척 기뻐해 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며 부족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고 가을에 신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함께 드레스와 턱시도를 고르고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히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많은 하객들이 와주셔서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었죠. 신랑 입장을 하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고 박수 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메웠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신부 입장 소리가 들리며 저와 아빠는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기쁘기도 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답니다. 아빠 역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가서 서운하셨는지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고 걸음이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는 나직한 목소리로 잘 살아야 한다 수아. 너는 우리한테 가장 귀한 딸이야. 알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대답했고요. 이윽고 남편의 손을 잡고 주례자 앞까지 입장하고 예식을 이어갔습니다. 주례와 축가, 편지 낭독까지 즐겁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랑과 행진하며 퇴장하게 되었죠. 하객들이 박수와 꽃가루를 날리며 축하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줘서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행진을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행복한 순간을 공포의 순간으로 뒤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객석에 낯익은 여자가 보였는데 15년 전에 저희 가족들에게 지옥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미소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걸음 속도를 높여 행진을 마쳤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 얼굴이 변하자 궁금했는지 바로 묻더군요. 자기야, 어디 안 좋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니, 그냥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 가정을 파탄낸 여자였으니까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잠시 후에 밝혀지니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며 그 여자를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우리 회사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퇴근을 같이 했어요. 그의 회사가 늘 먼저 끝나서 제가 퇴근하고 회사 건물에서 나오면 항상 멋진 미소를 짓고 기다리는 남편이 있었죠. 저희 부부는 지하철을 이용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함께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늘 먼저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웬일로 퇴근이 늦어진다는 문자가 와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 회사 앞에 가서 그 일을 기다렸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곧 남편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이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밖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6명의 동료가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 결혼식장에서 저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있었는데 어느새 남편이 제 앞에 서서 동료들을 소개했습니다. 남자 5명은 그이의 부하 직원이었고 그 여자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며 소개를 하더군요. 여보, 이쪽은 강미영 팀장님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팀장님. 서진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네, 반가워요. 결혼식장에서 뵀었죠? 그때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해요. 왠지 모르게 친해지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꼭 식사하도록 해요. 그 여자는 15년 전에 저희 가족과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저를 남편의 아내로만 알아보고 이전의 일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남편 동료들과 헤어지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많이 힘들어 보여.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여보, 강미영 팀장 말이야. 당신보다 한참 어린데 벌써 팀장이야? 응, 강 팀장님은 낙하산이야. 회사 대표 딸이거든. 성격이 재수없긴 한데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편이야. 그런데 왜? 뭐 강 팀장을 알기라도 하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지하철을 탔고 강 팀장 생각에 잠겨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자기야, 오늘 왜 그래? 꼭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아. 집에 오는 내내 딴 생각만 했잖아.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해결은 못해도 격려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말해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이의 말을 듣자 수십 번의 한숨을 내쉬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가족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외동딸인 줄 알고 있지? 그런데 사실 나한테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식구는 부모님이 전부 아니었어? 그게 사실은 동생이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병이나 사고로 떠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떠났거든. 부모님과 나에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서 입 밖에 쉽게 꺼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이해가 된다며 여동생이 있었다는 비밀을 이해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동생이 왜 그렇게 떠났는지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여동생이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어.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지. 동생을 괴롭히던 애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만 골라서 때렸고 가스라이팅으로 동생을 바보로 만들었어. 맨날 심부름을 시키는 건 기본에다가 숙제를 시키기도 했어. 또 학교 끝나면 일진들의 아지트로 끌려가서 노래와 춤을 시켜 조롱을 하기도 했어. 이런 짓을 2년 동안 했지. 동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다가 유서를 한 장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동생을 괴롭혔다는 일진 무리들은 아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어. 교내 봉사를 한 게 전부였지. 우리 가족은 동생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것도 피가 마르는데 가해자들이 자유롭게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검찰에 고발하고 탄원서를 넣고 청와대에 편지까지 쓰면서 가해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 제가 동생 이야기를 늘어놓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퇴학을 당하든 전과를 남겨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걸든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말이야, 가해자들이 모두 빽이 든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어. 사자 집안 딸들에다가 돈 많은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지.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무죄를 받기 쉬운 나라잖아. 자기야,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미친 것들을 찾아내서 밟아버려서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당신 회사 앞에서 본 강미영 팀장이 내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 중 가장 악독한 주범자야. 뭐라고? 강미영 팀장이 당신 동생... 그러니까 내 처자를 괴롭힌 일진이자 가해자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결혼식에 나타났을 때 단번에 알아봤는데 오늘 다시 만나게 되니 이가 갈리더라. 그리고 알게 되었지.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말이야. 기회라면 복수의 기회? 여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강미영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너뜨리고 짓밟아 줄 거야. 내 동생이 받은 고통의 100배로 대갚아 줄 거라고. 남편은 복잡한 신경이었는지 잠시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여자가 저의 원수라는 걸 알았으니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었죠. 읽고 생각을 정리한 남편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둘게.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낫겠어. 그런 악마 같은 년 밑에서 일하느니 다른 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그러지 말고 날 도와줘. 회사에 남아서 강명을 감시하고 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짓거리든 발견하면 알려줘. 적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라는 거구나. 좋아. 당신을 위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그년을 감시해서 모든 걸 캐내겠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분명 옛날처럼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거야. 남편은 제 생각을 이해하고 복수의 막을 함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강명이 어떤 편법을 저지르는지, 그년의 아버지인 대표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인사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자료나 장부가 있는지 매일 찾아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먼지 하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뒷조사를 하는 거로 모자라 강미영 뒤를 미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생활 논란거리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이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 젠장할. 오늘 강미영 그년이 퇴근하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찾았어. 유부녀가 왜 집에 안 가고 모텔에 가나 싶어서 한참을 기다려서 상간남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걸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녀한테 걸리고 말았어.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 강미영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알아봤대. 언젠간 자기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야. 뭐? 그래서 그년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그년의 상간남이랑 치고받고 싸웠어. 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싸웠는데 평생 주먹질을 해보지 못한 내가 완전히 밀려버렸어. 그래서 결국 카메라 메모리칩을 빼앗겼어. 자기야,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니. 많이 다친 거야? 먼저 병원부터 가자.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약 바르면 금방 나아. 불륜 하나 잡았는데 그걸 놓쳐버렸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미영이 대표 딸이니 회사를 자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게 못해. 회사에는 임원들이 버젓이 있어. 해고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날 자를 수 없다고. 설마 그년이 지가 바람피운 이야기를 떠들어대며 내가 한 짓을 밝히겠어? 난 회사에 계속 남을 거야. 대신 미행하는 건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강미영을 무너뜨릴 뭔가를 계속 찾아보겠다고 했고 저는 그년의 뒤를 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젠 직접 나서기로 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 강미영 뒤를 미행하며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사흘 뒤 상간남과 연애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까지 수집해서 돌아가려는데 강미영 그년이 제 뒤에서 나타나더군요. 김수정 언니인 김수아 맞지? 결혼식 때 한눈에 알아봤지? 사람 인연이 참 재밌어. 이년아, 내가 네 동생을 좀 가지고 놀았다고 유치하게 내 뒤를 캐고 다니냐? 네 사방한테 시키다가 안되니까 직접 나서기로 한 거야? 정말 한심하다. 네 동생이 돼진 건 정신이 썩어서 그런 거야.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심각하게 빠져서 요단강을 건너냐고. 여하튼 동생년이나 언니년이나 똑같네. 하는 짓이 찐따 같은 게 판박이란 말이야. 저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기적이고 역겨운 말을 하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년의 따귀를 먼저 날려버렸습니다. 이 추악한 년,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예전에 봤을 때와 달라진 게 없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았어. 그리고 네가 변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네가 착해졌으면 복수하기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수도 있잖아. 이년아, 너는 이제부터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될 거야. 내가 널 시궁창에 처박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아씨, 이년이 어디서 손찌검을 해. 야, 네 남편이랑 짜고 날 엿먹이려고 하면 뭐라도 될 줄 알았니? 머리가 액세서리야? 이년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강명이 낄낄거리며 제 뺨을 날리자 저와 그녀는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똑같이 따개를 주고받고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며 심한 싸움을 했죠. 그런데 그녀는 상간남이 나서는 바람에 제가 말리고 말았고 이내 카메라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답니다. 불륜으로 한 방 먹이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윽고 악마년의 주둥이에서 경고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지랄하지 말고 정당하게 덤벼. 너랑 네 애미애비가 좋아하는 법으로 해보란 말이야. 옛날 일로 나 잡아놓지 못하니까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네 덕분에 피가 발딱발딱 뛰는 기분이야. 너무 재밌어서 흥분된다고. 그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덤벼봐. 이 쓰레기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주둥이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를 꼭 보고 말 거야. 이 년 이거 미쳐가네. 아주 재밌는 년이야. 복수가 건강에 좋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눈가를 보니까 살기가 가득한 게 아주 보기 좋아. 그렇게 복수를 꿈꾸다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꼴을 볼 수 있겠어. 그럼 잘 가라 김수아. 악마의 웃음소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귀에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회상했고 반드시 악마년의 웃음을 눈물로 바꿔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이 계속해서 그년과 대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행도 이젠 더 할 수가 없어 무엇으로 끝장을 내줄지 하루하루 고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대표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뒤지는 걸 걸리고 말았어요. 그이가 들고 나온 건 없었지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법무팀에서 퇴직금 박탈과 해고를 통보했다네요. 여보,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난 괜찮아.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 능력 있는 남자니까 내 걱정은 하지마. 그리고 희소식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 내가 대표실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온 줄 아는데 사실 불법으로 거래한 장부랑 횡령한 서류와 탈세한 증거까지 다 찾았어. 원본은 아니지만 복사해서 다 가져왔어. 뭐? 그게 진짜야? 강명이랑 그녀 아빠가 그렇게 추악하게 살고 있던 거야? 그렇다니까. 이 정도면 절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어. 백이 아무리 든든하다 해도 이걸 봐줄 수 있는 판사는 없을 거라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게 복사본이라서 진짜라고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가면 그녀는 끝장낼 수 있을 거야. 여보 고맙고 수고 많았어. 그렇게 남편이 가지고 온 증거를 보았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비밀정보에는 횡령과 탈세뿐만 아니라 작은 업체의 일을 내어주면서 뇌물받은 흔적까지 있었답니다. 강미영은 탈세를 목적으로 슈퍼카를 사기도 했고 미술품을 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 임원에게 접근해서 이를 고발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임원이 누구인지 판별하고 고민하느라 한 달의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임원을 만나러 가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임원은 회사 대표와 강명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크게 놀라더군요. 이런 인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경악했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이게 위조된 게 아니라 진짜 대표님 사무실에서 나온 것들이냐고요. 전무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왜 잘렸는지 아시잖아요. 대표실에서 파일을 뒤진 이유가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대표님이 이러실 분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전무님이 도와주세요.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물려내고 걸러내자고요. 아니, 이렇게 해서 김 과장이랑 부인이 얻는 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일진무리 중 리더였던 강미영이 한 짓들과 동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세세하게 말이죠.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더니만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 일은 우리만 아는 거로 합시다. 제가 기회를 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겠어요. 그런데 임원들의 대표의 만행을 덮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회의를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무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설득하실 거라는 걸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하게 고개 숙여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소식 말고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미영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년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통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과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여보, 강미영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대. 그년이 오토바이 매니아인 거 알지? 어제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미끄러져서 나자빠졌나봐. 그런데 반대편 트럭까지 미끄러져서 심하게 다친 모양이더라고. 그거 진짜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많이